안녕하십니까, 디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젤 차량에 들어가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요소수 보충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누적거리 8km로 인수한 제 산타페 TM이 벌써 누적거리 5000km 가까이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름만 넣고 타고 다녔는데요. 요소수 경고등은 안 들어왔지만 보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데요. 제 차는 2014년식 유로5 현대차라서 요소수가 안 들어가지만 주변 동지들 보면 요소수와 SCR 문제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요소수 선택이 신중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젤차 들어가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요소수 선택과 주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종류는 3가지 정도입니다. EGR이라고 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FF라고 하는 디젤 미립자 필터, SCR이라고 하는 선택적 촉매 감소 기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기가스의 일부, 그러니까 혼합기의 약 15%를 다시 엔진으로 재순환시켜서 연소실의 온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억제를 유도하는 저감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GR의 목적은 질소산화물 억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은 뭘까요? 네이버에서 찾아본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화합물의 총칭. 그 질소산화물은 아래와 같이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기타 등등 되어 있는 기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EGR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소산화물은 2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배기가스에 포함된 CO2가 흡기에 섞여서 EGR을 통해서 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흡기에 섞여서 그 연소실 내 폭발 온도를 낮춰가지고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EGR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엔진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요소수 같은 첨가제가 필요 없으며 정비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가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배기가스가 재순환하기 때문에 그쪽에 슬러지 같은 게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EGR이 흡기로 다시 돌아갈 적에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쿨러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DFF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간단히 EGR 설명드렸고요. EGR은 이런 형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기가스에서 그 흡기로 다시 공기를 순환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슬러지 같은 게 많이 쌓이게 돼서 이것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이거는 디젤차에는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DPF, 디젤 미립자 필터입니다.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중 미세 매연 입자인 PM을 포집한 뒤 재연소시켜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에 까만색으로 나오는 그런 미세 PM이 나오지 않게 그런 필터 쪽에 모아놨다가 그 PM이 쌓이면은 DPF 온도를 높여서 거기다가 연료를 약간 분사해서 그 연소시켜서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런 식의 사진 구조로 배기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필터 부분에 그 PM이 붙어 있다가 어느 정도 붙어 있게 돼서 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 DPF 내의 온도를 높여서 연료를 분사해서 태워서 배기를 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고요. 배기를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돼서 그 뒤쪽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DPF는 차량에 따라서 워낙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생 키로수가 되게 되면 재생을 하는 차량들은 요즘 차량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운행 중에 운행 조건을 맞춰서 재생을 시켜줘야 되는 차량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물차나 승용차나 요즘 나온 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생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내 주행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그 DPF 필터의 청소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 10년 이상 청소 안 하고도 문제없이 타는 차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DPF 장착 차량은 그 전용 엔진 오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디젤 엔진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엔진 오일이 연소할 때, 그 엔진 내에서 연소할 때 약간 그 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배기가스로 나오게 돼서 DPF에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은 그 DPF 재생에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기가스로 가는 불순물을 줄여줄 수 있는 전용 엔진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요새 나오는 디젤 차량은 거의 다 DPF 차량이기 때문에 그 가솔린 전용 엔진 오일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규격으로 ACEA, C2나 C3 형식의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DPF의 사진 한번 보시면요. DPF는 이런 형식의 모양으로 생겼고요. 안쪽에 이런 형태의 이제 필터가 들어있어서 이쪽에 PM이 붙어 있다가 재생하는 조건이 됐을 때 재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진은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정상적인 DPF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약간 손상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제가 운행하는 5톤 차량을 제가 정비하러 들어갔다가 제 차량은 아니고 저랑 똑같은 차량의 DPF 분해한 모습을 봤는데 그 배기가스 자동차 검사에서 그 배기가스가 초과가 나와가지고 DPF를 청소하려고 이 DPF를 뜯었는데 이렇게 DPF 안쪽이 다 녹아있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소를 할 수 없고 이 DPF 전체를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이 DPF가 그 2차 기준으로 현대 5톤차 기준으로 280만원인가 290만원 정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만. 그 장착까지 하게 되면은 300만원 이상 되는 그 승용차들도 보통 한 200만원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국산 차량 기준으로요. 다음은 SCR 선택적 촉매 감소 기술입니다. 요소수를 배출가스에 분사시켜서 촉매 반응을 통해 물과 질소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SCR의 장점은 그 DPF처럼 연료를 추가 분사하거나 EGR처럼 배기가스 재순환을 통한 축적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비 개선은 물론 내부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보자면 오늘 설명드릴 요소수를 보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요소수는 제가 여기에 찾아본 정보로는 연료의 약 6% 보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신차를 받았을 때 요소수가 3분의 2 정도 있었는데 지금 5,000km 가까이 탔는데 아직도 3분의 1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연료의 6% 이하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를 사용하려면 요소수 탱크라든지 분사 그 노즐이나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생겨서 가격 상승과 또 그런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 유지비 상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SCR이 요새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유로6의 그 D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2018년 9월부터인가는 그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SCR이 들어가야지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에도 2.0 디젤에도 그 2.0, 2.2 디젤에도 전부 다 요소수가 들어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반떼나 아니면은 1.6리터 디젤을 쓰는 투싼 같은 경우도 요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승용형 디젤 차량은 이제 전부 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SCR을 장착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소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요소수는 32.5%의 요소와 62.5%의 탈이온화수, 그러니까 소금이 빠진 물 정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요소가 32.5%가 들어야 되는 요소가 기준 이하면은 정화 능력이 떨어지고 또 32.5%가 들어있어야 되는 요소가 기준 이상으로 들어가야 됐으면 그 결정화되어서 좀 끈적끈적해져서 노즐이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이제 선택하실 때 되게 중요하게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소수 이런 그 SCR 장치 부품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관리를
요소수 선택하는 것부터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 요소수는 승용과 상용에 따라서 탱크의 용량과 소비량이 틀려집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차는 승용형 SUV의 요소수 탱크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화물 차량의 요소수 탱크 사진입니다. 탱크 용량이 보통 그 산타페 TM 같은 경우는 18리터 정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30리터, 40리터 정도 되는 요소수 탱크가 되겠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차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출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시동 자체를 제한하는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요소수는 국내에서만 40개, 50개 업체가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소수의 주 원료인 암모니아를 전량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 원료의 품질에 따라서 요소수의 품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소수를 선택하실 때 주의사항을 찾아봤는데요. 그 요소수는 맑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 뿌옇게 백탁 현상이 생기거나 그 안에 이물질처럼 결정화될 이물질이 보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5%의 그 요소하고 나머지는 정제수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정제수가 깨끗하지 않은 경우, 그 중금속 같은 게 섞인 경우에는 SCR 노즐이나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주입하시기 전에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소수 주입하는 과정에서 요소수 주입구로 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관련 시스템 고장을 일으키거나 또 요소수의 누수 또는 동결, 요소수의 과다 소모, 요소수의 분사 소음 및 이음이 발생하는 시스템 고장 또는 품질 불량 사례도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소수 넣을 적에 뭐 다른 걸 넣을 일은 없겠지만은 그 요소수만 딱 해서 넣어주시고 주입구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소수는 그 디젤 엔진하고 디젤 그 연료하고 틀려서 영하 11도 이하에서 결정이 생기고 온도가 올라가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제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거나 아니면은 좀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보관된 요소수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있는 암모니아가 증발되어서 그 요소수와 그 암모니아와 정제수의 농도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소수의 가격은 10리터 통 기준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유록스의 가격대는 배송비 포함 11,000원대에서 12,000원 정도네요. 저는 그냥 동네 주유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저희 동네 주유소 지나가다가 유록스가 있길래 구입했는데 10리터 한 통이 10,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산 요소수를 가져와서 주차장에서 주입을 했는데요. 산타페 TM의 요소수 주입구는 연료 주입구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 주입구를 여시면은 저 경유라고 써있는 연료 주입구 옆에 파란색으로 에드블루라고 써있는 조그만 마개가 있는데 그거를 열으시고 이제 요소수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 파란색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유 디젤이라고 써있는 연료 마개, 저 연료 주유 마개가 산타페 출시 초에 노란색으로 나온 차량들이 있었죠. 보통 노란색은 휘발유고 녹색은 경유를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노란색에 디젤 경유라고 써져 나온 주유 마개는 녹색으로 나중에 다 바꿔줬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소수 주입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갖고 온 요소수 통을 세 박스를 뜯어가지고 안에 요소수를 꺼낸 다음에요. 요소수는 사실 적에 이 요소수 통만으로 바로 주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호스 같은 노즐을 같이 주는데요. 혹시 이게 없으면은 요소수를 주입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노즐을 꼭 같이 챙겨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노즐을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노즐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바람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요 공기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이제 꿀렁꿀렁 하지 않고 요소수가 잘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기구멍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요소수 캡을 여시고 들어 올려서 입구를 거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그만큼 딱 되어 있고요. 그 요소수 막의 구멍, 공기 구멍을 위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저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천천히 요소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그 공기 구멍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쫙 안 들어갑니다. 천천히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수는 보일 때는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흐르고 나면 그 하얗게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손이나 옷이나 차량 같은 데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요소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다 부어 가는데요. 끝까지 잘 넣어주시고, 이제 노즐 끝쪽에 요소수가 차나 옷 같은 데 튀지 않게 그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넣으시고 튀지 않게 조심히 빼셔가지고 놓으시고, 그리고 당연히 요소수 캡은 닫으시고, 그리고 주유구 마개를 닫으시면 요소수 주입이 다 끝났습니다. 요소수 주입 전 요소수 레벨 게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 남아 있고요. 주입 후 10리터 주입했는데요.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참고로 산타페 TM의 요소수 탱크는 18리터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입한 거는 10리터고요. 지금까지 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산타페 요소수 보충하기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좀 생소한 요소수 잘 선택하셔서 고장 없이 오래 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